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 지역에서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중 4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어학원의 수강생이 중랑구 헬스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추가 연쇄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의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도 코로나19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 2차 유행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딸아이를 고문하듯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북미 대화가 없는 건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비핵화라는 말을 집어치우라며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청와대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발표를 말만 번지르르하다고 비꼬는 등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억의 과자 달고나 맛이 나는 커피와 우유, 막걸리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돋워주고 긴장도 풀어주지만 당 함량이 높아서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수도권은 삼복더위를 방불케 했는데 남부지방은 호우특보까지 내렸어요. 네,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요.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1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주택 담벼락 사이로 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집마저 금방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밤새 90mm가 쏟아진 부산 남구의 한 주택 외벽이 무너지면서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진하는 식으로 확 솟아서 나와보니요. 이 다음에 저 끝에까지 확 넘어가고 우리도 집에서 다 나와 있었고. 남부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부산 지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 노래방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도로 위로 오수 찌꺼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인한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성주군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남성주 나들목 인근에서 수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수용차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14톤 화물 트럭까지 충돌하면서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 나들목 인근에서는 빗길을 운전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수로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남부지방에는 50에서 최고 150mm,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수도권에서 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1명만 빼고 나머지 43명이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입니다. 수도권 대유행이라 부를 만큼 최근 확산세가 강합니다. 서울 지역 입원 격리 환자 수도 408명으로 늘었는데요. 전국 입원 환자 수의 약 4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최근 서울 확진자가 크게 느는 건 방문 판매업체나 노인 요양시설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다음 달 초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20여 명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강남의 어학원 수강생이 중랑구의 헬스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다가 같은 시간대에 이용한 다른 헬스장 이용자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어학원입니다. 수강생이었던 건축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곳에서만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중 한 수강생이 중랑구의 헬스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강생은 이곳 헬스장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간 방문해 운동을 했는데 이 중 하루는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남성과 이용 시간이 겹쳤던 것으로 밝혀져 연쇄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갔던 강남 어학원 수강생은 또 일요일에는 인근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로부터 시작된 수도권발 N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계속 시행을 함으로써 현재도 50명 전후로 비록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부는 주말을 맞아 대면으로 진행되는 교회 예배나 소모임 등은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공무원 뽑는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17개 시도에 30만 공시생들이 몰렸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규모 시험입니다. 마스크 착용, 시험장 내 거리 두기 지켜야 했고요. 시험 보다가 마스크 3번 내리면 무효, 이런 규칙도 있었답니다. 전국의 공시생 여러분들 애썼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체온을 측정합니다. 손소독제까지 바른 뒤에야 고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702개 시험장에서 지방공무원, 지방교육청 공무원 필기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두 시험의 지원자 수를 합치면 약 30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러진 공무원 시험 중 최대 규모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방역당국은 시험장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고사장 한 곳당 수용 인원을 20명 이하로 줄였고 책상 사이 간격도 1.5m 이상 확보했습니다. 마스크는 시험장 안은 물론 화장실을 갈 때도 벗을 수 없습니다. 시험장엔 방역 담당관 11명이 배치돼 현장을 관리했고 입실 과정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보이면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안심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잘 조치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은 안 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고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집이나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장을 찾은 실제 응시자 수는 1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정은경 방역본부장이 코로나19가 산미를 좋아한다고 했죠. 밀접, 밀폐, 밀집. 이 산밀 환경 출입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말인 오늘 극장 가는 붐볐거든요. 정부가 지급한 영화 할인 쿠폰 때문인데 헷갈립니다, 이거. 극장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박유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극장입니다. 상영관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90억 원을 들여 이달 초부터 영화 할인 쿠폰을 지급하자 관람객이 몰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가서 저희가 타서 안 찰 줄 알았는데 다 찼더라고요. 실제로 쿠폰 지급 전인 5월 마지막 주와 비교하면 2주 사이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3배나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며 수도권 방역 강화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조치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북적이는 영화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립니다. 저는 이용했어요. 저는 한국 극장가를 상업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름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집적이니까 영화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부는 좌석 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상영관 소독 등을 하면 비교적 안전하다면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일이
안타깝게도 만약에 영화관에서 발생을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 부분은 중단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사실 지난 10일 영화 시사회 참석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추가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정부의 3차 추경안에는 영화 외의 공연과 숙박, 관광 분야에 대한 대규모 할인 쿠폰이 포함된 만큼 경제 활성화 조치가 방역 지침과 충돌한다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2차 유행이 오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11일 하루 1,700명으로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온 플로리다주는 다음 날 1,9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텍사스주도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일부 주에서 신규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석 달 내 20만 명으로 2배 더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All of the models, all of the data suggests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We're going to have increases. 남미 최대 규모인 브라질 상파울루의 빌라포모사 묘지는 매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존 유해를 이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는 80만 명,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한 해변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에 항의하기 위한 거대한 공동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새 진원지가 된 인도는 신규 확진자가 한 달 새 3배 증가했고 사우디 역시 하루 4천 명이 신규 감염되는 등 곳곳에서 2차 유행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Current uptick in cases in some countries can be represented, yes, as a second wave or a second peak. 성급한 봉쇄 완화가 재확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와 2차 유행의 갈림길에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혐오 행위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여성이 프랑스 현지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욕설을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9시 반쯤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의 한 대중교통 안입니다. 남성 일행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20대 한국인 여성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폭언을 퍼붓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한국인이고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말했지만 동양인을 비하하는 폭언과 욕설은 오히려 더욱 거세집니다. Vous êtes des chiens et voilà et filmez-moi grave. Si moi je suis violent, mais sur ma vie là tu vas qu'à dormir là. Toi ta femme tu dors et même les téléphones je le prends. 계속된 폭언에 대중교통에서 내린 피해자는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토렌스에서도 필리핀계 미국인 여성을 향한 한 백인 여성의 폭언과 차별 행위가 논란이 됐습니다. 너희 나라로 되돌아가라고 소리치며 문 앞엔 협박 편지를 붙인 겁니다. You know what? You need to go home. I am from here. Look it. Go home. I am here from here. Go home. I don't care about your Facebook or your video. Oh, okay, 이처럼 동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별과 혐오 행위가 지구촌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른 반중국 정서가 무차별적인 증오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딸아이를 고문하듯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9살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부가 마침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어떻게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계부는 친모와 함께 아이를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몸이 성한데가 없이 잠옷 차림으로 탈출한 아이의 모습이 MBN의 보도로 처음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지난 11일 계부를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자해로 응급 입원하는 바람에 조사가 늦춰졌습니다. 태연하게 경찰 조사를 받은 계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부와 함께 학대 혐의를 받는 친엄마는 건강 문제로 조사가 또 미뤄졌고 추후에 따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계부의 거주지 등에서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조사가 끝나면 차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박호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창녕 9살 아이를 학대 혐의를 받는 친엄마가 그 커뮤니티 맘카페에 글을 많이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창녕의 맘카페에 많은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테라스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거나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전골이라면서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일부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 돌봄 상품권이 한 명당 40만 원이라는데 맞는지 문의하는 글도 있고요. 첫째만 초등학교에 다니고 둘째와 셋째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안 보내겠다면서 4일 된 신생아가 있는데 너무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주로 둘째와 셋째 아이에 관한 얘기가 많고 이번에 그 9살 소녀 첫째 딸 아닙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첫째 딸에 네.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0개가 넘는 게시물 중에 학대를 당한 첫째 아이에 대한 글은 딱 한 건입니다. 예. 지난 2월 16일에 나를 칭찬해라는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요. 나를 칭찬하라면 엄마 본인 나를 칭찬해달라? 네네. 자신이 잘한 일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네. 네, 그 첫째를 용서한 것을 칭찬해요라는 제목입니다. 그 친모는 며칠 전 첫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오늘 둘째와 셋째가 언니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첫째를 용서해 줬다라고 썼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힘껏 첫째를 안아줬다면서 첫째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첫째를 그렇게 학대하면서도 애정이 있는 듯 표현을 해서 가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근데 이 학대를 받은 이제 9살 첫째고 나머지 이제 둘째도 있고 셋째, 넷째까지 네네.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학대를 당한 그 아이가 그 만 9세인데요. 네.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살이고요. 엄마의 나이도 만으로 27세로 나오는데 사실상은 29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엄마가 18살 때 첫째를 낳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미혼모로 살아오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딸 셋을 더 낳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남편에게는 첫째 딸에게만 계부이고 나머지 셋 딸에게는 친부인 겁니다. 네. 그 9살 어린이 소녀가 지금 탈출했을 때 4층 살던 4층에서 탈출했다 그러는데 그 상황도 네.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탈출하기 전에 한 이틀 정도는 쇠사슬에 목이 묶이고 그리고 또 그 난간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사실상 감금이 됐었는데요. 예. 네, 바로 이 베란다입니다. 비탈진 지붕이 있죠. 저 앞쪽으로 말이죠. 네네네. 저것을 통과를 해서 옆집 베란다로 건너갑니다. 근데 웬만한 성인이라도 삐끗하면은 추락할 그렇죠. 위험이 있는데.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되게 위험해 보이는 길을 건너갔습니다. 예. 그래서 옆집은 가정집은 아니고요. 주택형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라면과 누룽지, 콜라로 배를 채웠는데 그런데 이 사무실에 아침에 직원이 출근을 하면서 도망치듯 인근 산으로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직원이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컵라면도 함께 없어졌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도망을 치면서도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컵라면도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산으로 도망가 있었다 그러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산에 가 있었답니까?
네, 빌라에서 나와서 왕복 2차로를 건너서 산으로 들어갔는데요. 예.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에게 들킬까 봐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 8시간 정도 머물다가 한 주무인에게 발견이 되자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에서 도로로 나와서 한 아줌마를 만나서 편의점에 갔는데 그 뜨거운 후라이팬에 그 손이 찢어진 상처가 나고 그리고 네. 아픈 손으로도 빵과 우유, 소시지, 도시락 등 14,000원어치를 20분 만에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아동 학대가 이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일어날까요? 네, 아직도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도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이라기도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학대가 더 심해지고 결국 골마서 터져 사건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 데려가면 잘 데리고 있겠거니 의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는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를 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미국에서 벌어졌다면요 아마 발칵 드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한 처벌을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잘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소중한 미래의 주인들 학대하는 일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발표를 비꼬는가 하면 오늘은 외무성 담화로 우리 정부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내놨습니다. 먼저 황재현 기자입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오늘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비핵화라는 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권 국장은 북미 사이에 못 끼는 남측이 대화 재개를 말하는 건 어이없다며 아직도 끼어들 명분을 찾고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또 북미 대화가 없는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힘을 키우는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담화를 내고 청와대가 대북전단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번지르르한 말뿐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습니다.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 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고지 듣겠는가.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장 부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뒤 통일전선부장에 오른 인물로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때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대남 비난 메시지는 당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평양냉면식당인 옥류관의 주방장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옥류관은 지난 남북 정상회 오찬을 함께 한 곳이자 남북 교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습니다. 앞서 판문점 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이 직접 옥류관 냉면을 공수해 오기도 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옥류관의 주방장이 대남 비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은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먹을 땐 큰일을 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오늘은 우리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옥류관의 모든 종업원들이 모두 치를 떨고 격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도 해설을 통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문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보다 위험한 게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모해 행위라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내용 매체인 만큼 그간 예민하게 반응해온 한미연합훈련보다
대북 전단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내부에 알린 걸로 해석됩니다. 일종의 대외 이 적을 상정한 상태에서 내부적인 체제 결속을 이끌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잇따른 대남 공세에 미래통합당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평화의 기대에 잠기게 한 냉면의 기억이 비루한 추억이 되기 전에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청계천로에서는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평화통일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 57개 단체는 군사행동과 대북 전단살포 등 남북 합의에 역행하는 적대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이른바 황제 복무를 했다는 금수저 병사에 대한 폭로가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군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뉴스 신동규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뉴스 통해서 시청자들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핵심 쟁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 일단 공군본부가 감찰에 착수한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의혹 단계라는 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이라기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빨래를 가족 비서에게 전달하거나 음료를 외부에서 반입하는데 병사가 부사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또 당시는 코로나19로 병사들의 출타가 제한됐던, 그러니까 외부인 접촉을 피하라는 지시가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팬티바람으로 혼자서 황제 생활관 생활을 했다, 병원 진료를 핑계로 불법 면회를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는데요. 해당 병사는 금융권 신용평가사 부회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이용해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군 생활 좀 편하게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병사가 부사관이면 하사, 중사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다거나 이랬다면 부대원들이나 지휘관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이걸 또 혹시 또 묵인한 건 아닐까 이런 또 의구심도 들어요. 예,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병사들은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당연하죠. 네,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군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또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 당사자 역시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라도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사관 입장도 그렇고 병력을 직접 관리해야 되는 중간 지휘관들도 그렇고 다들 상황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 청원 글을 보면 이 병사가 부대에 전입해온 것 자체도 좀 이상하다. 이 부사관한테 심부름 시킬 정도 위세면은 이 과정에 어떤 외부에서의 이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단 말이죠. 예, 문제의 병사는 재정처, 그러니까 군대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배치된 걸로 알려졌는데 부대에 딱 한 명 있는 보직이라고 합니다. TO가 그러니까 한 명이라는 얘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직을 이미 맡고 있었던 선임 병사의 전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배치된 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부대의 위치도 서울 도심권이라는 점에서 혹시 병역 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탁을 통해서 병사가 수도권 인근 부대에 배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편한 보직을 또 받고 그 부대 간부들과 이제 모 기업의 그 사장하고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네, 또 책임을 말단에 떠넘기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책임 있는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공군 감찰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흐지부지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이번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홍보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홍보 문구에 위안부 망언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유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수업 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냐고 묻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연세대는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한 달 만에 류 교수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고 홍보를 시작한 겁니다. 연세대 학생들은 문제 발언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홍보에 사용했다며 2차 가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배너에 걸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해자로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아니라 교수라는 사회적 직위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과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는 것에서 많이 분노하고. 학생들은 문제 영상을 신고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추가 논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류 교수는 다가오는 8월 정년 퇴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세현입니다. 서울대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대 연구 논문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논문 특혜 논란과 함께 불거진 지 9개월 만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자녀 논문 특혜 논란. 연구 기획, 실험, 데이터 분석, 논문 분석이 모두 끝난 후에 합류했는데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도 고교 시절 서울대 윤모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인턴인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로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10월 진상조사에 착수한 서울대는 8개월 만인 최근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미국 컨퍼런스에 게시된 발표문 2건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대는 김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발표문은 김 씨가 연구하고 결과를 분석해 직접 작성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제4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단순 데이터 검증만을 도왔다며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은 지난해 9월 연구 부정 행위로 판단해 취소 처리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을 수리하던 중에 불티가 인근 황산탱크로 옮겨부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에서는 역주행 차량과 트럭이 충돌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공장 설비 위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와, 불 봐라. 오늘 오후 12시 반쯤 경북 포항의 포스코 스테인리스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내부 수리 중이라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거든요. 그 수리 중에 발생한 이제 화재였는데 그 제품을 부처리하는 공장 그 라인에서 화재가 났던 거고요. 또 화재가 다른 건물로까지 번지지는 않아 황산 탱크 등 위험 시설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불티가 근처 황산 탱크로 옮겨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서진 1톤 트럭이 도로가에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에서 30살 송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와 승용차 운전자 송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송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해당 도로를 역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는다면서요? 그 달고나를 수백 번 저어서 만들거든요. 이 코로나19로 집콕을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놀이 겸 만드는 겁니다. 그거 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짚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달짝지근한 맛에 빠져들게 되고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따로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라떼는 말이죠. 네. 커피에 달걀 노른자 넣어서 마셔. 저희 때는 달고나 시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뜨거운 물을 넣고 400번 이상 저어 만든 일명 달고나 커피입니다. 추억의 과자인 달고나와 맛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는데 코로나로 시간 여유가 생긴 집콕족들의 놀이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뭔가 나도 이 도전을 완수했다는 그런 오기가 생기고 승부욕이 생기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심지어 인도네시아 노점상에서까지 팔 정도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식품업계는 발빠르게 달고나 라떼와 우유, 막걸리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달고나 라떼라는 게 원래 없었잖아요. 신선해서 좀 한번 먹어볼까? 단맛은 기분을 돋아주고 긴장을 풀어줘 적당히 즐기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부 달고나 라떼 한 잔에는 콜라 2캔 또는 일반 판초콜릿 1개 반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게 되죠. 결국은 췌장에 자극을 주게 되고 당뇨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후식으로 지나치게 단 음료를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평소 같았으면 대목을 맞았을 특급 호텔들이 코로나19로 몸값을 크게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객실을 반값에 파는가 하면 해외 정상들에게나 내주던 스위트룸을 돌잔치용으로도 쓰게 한다고 합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TV 홈쇼핑에 등장한 서울 도심의 특급 호텔. 기존 가격의 반값 수준입니다. 덕분에 18,000건, 24억 원어치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한 3성급에서 4급 사이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었어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0만 원대 가격으로 5성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코로나19 여파에 해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들의 발길도 끊기면서 공실률이 70%를 넘나들자 호텔들이 몸값 낮추기에 돌입한 겁니다. 객실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자 단 하나뿐인 스위트룸까지 내준 호텔도 있습니다. 하루 600만 원짜리 방이지만 돌잔치 고객에게는 5분의 1만 받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일반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객실인데요.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만 이 같은 파격 할인 등이 호텔 특유의 고급 이미지에 타격을 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에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 10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3.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 28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27도 선에 머물겠고요.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최고 기온 3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만 주 후반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인데 좀 저하고 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디가 닮으셨대요? 네? 턱선인. 아, 예, 진짜. 어쨌건 그 제임스 딘 하면 뭐 치킨 게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 치킨 게임 하니까 지금 여야가 원구성 치킨 게임하는 상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뭐 날도 더운데 목숨 걸고 치킨 게임 하지 말고 여야 원내대표 두 사람 치맥 대화나 했으면 좋겠어요. 치킨 게임 말고 치맥 대화 좋습니다. 자, 여기서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